네, 안녕하세요. 후레드군입니다. 오늘은 새내기론 독일어 제 4강입니다. 좀 지금 심하게 멘탈이 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강의 녹화를 다 했는데, 녹음을 싹 다 했는데,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40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다 하고 막 난리치고, 지금 여기 파일 보이시죠? 막 색칠해가면서 쌩 난리 쳤는데 파일이 없어요. 이게 녹음 기능이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했던 거였지 모르겠지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다시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처음 얘기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진행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잡하네요. 여러분 꼭 저장을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날아가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제 오늘 4강 목표, 독일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 4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뒤에 있는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독일어로 숫자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독일어로 숫자 읽는 방법 해서 이렇게 두 칸씩의 위아래가, 그래서 한 짝을 이뤄서 위에 아인스라고 써 있으니까 밑에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뭐를 적어야 되는지 적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밑에, 위에 눌 있으면 밑에다 뭐를 적어야 되는지 해보시고, 밑에 숫자가 써 있으면 각각은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위에다가 이 빈칸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짝을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A하고 E가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 A가 아니고 발음이, 그렇죠, I라고 발음한다. I라고 발음한다. I.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겠죠. 드라이죠. 드라이라고 발음을 한다. 뜻은 밑에 써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sechs는 뭔지 이런 거. 숫자 이름 뭐라고 읽더라? 독일어로 zwei라고 하죠. zwei.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에다가는 독일어로 채워보시고 밑에다가는 아라비아 숫자로 채워보시는 겁니다. 답은 3강에 다 있어요. 그런데 3강을 펼쳐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이걸 만들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정 기억이 안 나면 나머지 밑에 부분에 채워보시면 될 겁니다. 찾아가면서 숫자는 일부러 위치를 흐트러놨으니까 잘 보고 적으시길 바라고 나머지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숫자 독일어를 풀어서 읽을 때는 전부 다 붙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좀 읽기 어려웠죠. 어떻게 읽느냐? 100까지 하나 있고 100에서 T까지 100 해놓고 5 und 80이었어요. 5 und 80. 이거 꼭 구분해서 185.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서 읽어보시고, 또 풀어 쓰실 때는 항상 붙였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써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잠깐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좀 별로다 싶은 것들,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혹은 이제 블로그 상에서 비밀 댓글로 남기실 수 있으니까 민감한 내용은 비밀 댓글로라도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에게 어쨌든 그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고 또 참고하고 해서 답변도 드리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한 34분, 5분 정도 지금 구독을 해주셨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가 양질인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좀 허접해서 좀 어쨌든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뿐만 아니라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질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3월 2일인데 오늘부터 개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신입생이라든가 혹은 뭐 새내기 친구들 혹은 이제 복학하는 분들 중에서 독일어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게 특별하게 제가 일부러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든 어디 가셔도든 뭐 친구분들한테 소개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독일어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해야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독일어의 특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독일어는 크게 성과 수와 격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독일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은 게노스, 수는 누메로스, 격은 카수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 수, 격. 성은 뭘까요? 성. 남성, 여성, 중성 그 얘기예요. 영어에도 있죠. he, she, it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데 독일어는 모든 명사에 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식으로 앞에서 처음에 단어를 볼 때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남성, 여성, 중성 명사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는 말 그대로 단수냐 복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격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격만 하루 종일 설명하다 끝날 텐데 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영어의 성 뭐가 있죠? 남성, 여성, 인칭 대명사 있죠. he, she, it 이런 식으로. 자, 영어도 원래 모든 단어에 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흔적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흔히 예를 들면 타는 배 있죠. ship, 타는 배, 그거 몰고 가는 배. 배를 대명사로 받을 때 it으로 받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it으로도 요즘 잘 받지만 she로 받아요. she 여성으로 받는 얘기죠. 그게 바로 ship이라고 하는 그 타는 배가 과거에 여성 명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아, 얘가 여성 명사였구나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흔적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죠. 수는 단수냐 복수냐는 뭐 영어는 s나 es를 붙이면 끝나지만 독일어의 경우는 수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격인데, 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그 밑에 성부터 봅시다. 성. 자,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했죠. 남성일 때는 관사 뭐를 붙인다? the를 붙이고, 여성일 때는 d를 붙이고, 중성일 때는 das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die, das예요. there, die, das. 독일어에서는 모든 명사에 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 관사 the든 d든 das든 같이 해서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man 하는 외용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에서는 their만 하면서 발음도 달라지지만 앞에는 there 해가지고 관사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ir만, 아, 남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복수형도 같이 외워야 되는데 복수형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their만, n 두 개입니다. n 두 개예요. their만. 그 다음에 their 어떻게 읽죠? 이거 어떻게 읽죠? their, 그렇죠. vater라고 읽죠. vater. 왜? 독일어의 vow는 영어의 f처럼 발음되기 때문에 vater라고 읽습니다. vater. 뜻은 영어랑 똑같겠죠. vater 뭐가 똑같아요? father. 그렇죠. father. 아빠, 아버지 그런 뜻이고. their bruder 뭐겠어요? brother겠죠. brother. 해서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형이든 동생이든 남자 형제. 그 다음에 their 어떻게 읽죠? 이거 어떻게 읽죠? 중요한 단어인데 어떻게 읽죠? their, 그렇죠. 슈툴이라고 하죠. 슈툴. 왜? 에스테는 스트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슈투라고 발음해야 되고, 모음하고 뒤에 하가 나오면 어떻게 읽는다?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합니다 라고 했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우가 길어지는 거죠. 우. 그래서 슈툴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Der Stuhl. 그쵸? Der Stuhl. 뜻은, 우리 이거 처음에 단어, 알파벳 순으로 단어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네요.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er Mond. 이 단어도 분명 앞에 설명했던 단어네요. Mond.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Mond 해서 옆에다가 이 빈칸은 우리말 뜻을 적는 겁니다. 옆에다가는 우리말 뜻을 적어보시고. 자, 여성 명사들 볼까요? die Frau.
die Frau. 뜻이 뭐냐면 이거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자. 위에 게 der Mann이 남자였다면 밑에 die Frau는 여자. 그 다음에는 die Mutter. die Mutter 뜻은 mother. 그쵸? 엄마, 어머니라는 뜻이죠. die Mutter. 그 다음에 die Schwester. die Schwester 뜻은 여자 형제를 말합니다. 누나든 언니든 동생, 여동생 해서 Schwester 여자 형제. die 이 단어 중요합니다. 발음. 우 옴라우트를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위 아니죠. 위 아닙니다. 우리말로 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 다음에 입모양이 이 하고 벌어지죠. 위라고 할 때 이 하고 벌어지잖아요. 옴라우트는 입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 한 상태에서 입모양 그대로 두고 이만 발음하니까 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발음하면 Tür. 그렇죠. 뜻은 door, 문입니다. 문, door, 문. 그 다음에 die Sonne. 자, 콤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콤멘 하지 않는다. 콤멘 하는 게 아니고 코멘이죠. 코멘. M이 두 개일 때 코멘이었죠. 콤멘 하지 않았죠. 똑같아. N이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N이 두 개일 때도 존네 하는 게 아니고 Sonne. die Sonne.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설명할 때 die Sonne. 태양이 여성이고 der Mond. 달이 남성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논리성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중성명사. 자, 중성명사는 외래어들이 많아요. 외래어는 중성명사를 많이 쓴다.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읽죠? 영어로 baby라고 읽죠. baby. 독일어는 baby라고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아는 아니까. 그럼 바 해놓고 이거 뭐지? 맨 끝에 거 읍슬런 바뷰 바뷰 그렇게 읽어야 돼요. 굳이 읽는다 치면. 근데 그 누가 그렇게 읽어요 이걸? 이건 영어 똑같이 읽습니다. 그냥 baby. 왜? 영어에서 온 단어니까. 그냥 외래어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외래어는 das니까 das baby. 뭐 깐난 애기죠. 깐난 애기, 아기. das 어떻게 발음하죠? 예, kind 아니에요. kind죠. kind. 왜? 맨 끝에 오는 d는 뭘로 어떻게 발음된다? 태처럼 발음이 된다 해서 kind입니다. kind. 똑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Deutschland였죠. Deutschland도 끝에 D가 오는 게 T로 가는 Deutschland였죠. Deutschland. 그쵸? Deutschland. Kind은 뭐예요? 아이들 중에 그 노는 애들. 그래서 아이죠. 아이. 앞에 있는 베이비는 아기를 말하는 거. 얘는 아이죠. 아이. 어린애들. Kind 어린애. Das Buch. 이거 어디서 설명 나왔죠? Dach라는 Dach, 지붕, Dach 할 때도 ch 발음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Buch. 뜻은 북, 책입니다. 책, Buch. 이 ch 발음하면서 뭐 했냐면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얘기했어요. 바흐. 그것도 바흐 아니다. 이제 독일어를 하기 때문에 바하 혹은 바흐라고 하지 않고 바흐라고 발음. 바흐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부흐.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외래어에서 기반을 둔 겁니다. 핸디라고 읽어요. 그냥 핸디. 영어로처럼 핸디. 이건 핸드폰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핸드폰을 핸디라고 씁니다. 물론 모빌 텔레폰이란 말이 있죠. 모빌 텔레폰. 그게 정식 명칭인데 그렇게는 쓰지 않고 그런 거 보통 뭐 기사를 쓴다든가 할 때는 모빌 텔레폰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그냥 핸드폰 하는 것처럼 그냥 das Handy라고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das Wasser. 워터죠. water. das Wasser. 물. das Wasser. 물은 중성이네요.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복수형을 알아봅시다. 자, der Mann의 복수형은 die Männer.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은 뒤에 er가 붙었다는 것과 옴라우트가 되었다. 그래서 옴라우트 플러스 er가 되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der Mann, die Männer 형태가 됐고
Der Vater는 die Väter. umlaut만 붙었구나,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umlaut만 붙는 경우. 세 번째, der Bruder, die Brüder. 이것도 umlaut 붙었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네. der Stuhl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die Stühle. umlaut가 붙고 에까지 붙었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 설명을 빠뜨렸네요. 자, 여기서 D는 이렇게 복수형 붙는 D는 이건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을 가리키는 관사로 D가 있습니다. 이건 복수형이란 뜻이에요. D 매너가 여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D는 복수형을 가리키는 D입니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Die Frau의 복수형은 Die Frau N 했죠. N만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Die Mutter는 Die Mütter가 됐고, Die Schwester는 그대로 Die Schwester고, Die Tür는 Die Türen 하고 N이 붙었네요. 자, 그 다음에 Das Handy는 Die Handys 해버리면 된다. 외래어기 때문에 그냥 S를 붙여 처리해요. 똑같이. Das Babys, Das Handy, Das Handys, Das Baby, Die Babys. Das Handy는 Die Handys가 되고, Das Baby는 Die Babies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as Kind. 이거는 꼬맹이였는데, Das Kind 꼬맹이 해서, 근데 복수형은 Die Kinder. 그래서 꼬맹이들, 애들, 그런 얘기인데, 어디선가 많이 본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Kinder 뭐죠? Kinder 초콜릿이죠. 그럼 이제 킨더 초콜릿이 뭔 뜻인지 알겠네요. 왜 패키지에 그렇게 애들을 많이 그런지 애들을 그려놓잖아요. 어린애가 초콜릿 먹고 있는 거 그려놓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바로 키즈 초콜릿, 어린이용 초콜릿, 그 얘기죠. 그냥 어린이 초콜릿.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대어만에서 die 매너로 갈 때처럼 복수형 만든 방법이 umlaut를 붙이고 r을 붙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 있었고, der Vater에서 die Väter로 가는 것처럼 단순히 umlaut만 붙는 두 번째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der Bruder, die Bruder umlaut 붙었죠. 그 다음에 der Stuhl에서 die Stühle 하는 것처럼 umlaut가 붙고 에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die Frau에서 die Frau N 하고 가는 그냥 끄트머리에 에 N만 붙는 경우도 있고, Die Mutter는 Die Mütter가 됐죠. Mütter. 그래서 umlaut만 붙는 경우도 있고, Die Schwester와 Die Schwester처럼 단수 복수형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독일어의 복수형입니다. 물론 외래어 기반 단어는 그냥 s만 붙이고 끝내는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어요? Das Kind는 Die Kinder로 끝에 er 붙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독일어에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냥 만 하고 외울 게 아니라 대야만 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앞에는 관사에서 남성, 여성, 중성이고 구분할 수 있게.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거와 끝이 아니라 대야만 해놓고 머릿속으로 복수형은 die Männer 이게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복수형 형태를 항상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따가는 나중에는 한번 그 독일어 사전 보는 법도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사전에도 그게 반드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는 법이. 그러니까 복수형을 꼭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격입니다. 격. 영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영어 시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I, my, me, mine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I, my, me, mine. 뭐 you, your, you, your 해가지고 뭐 he, his, him, his 해놓고 she, her, her 뭐 이런 거 배웠죠. 분명히 달달달 외웠죠. 그런데 그게 뭔 의미인지 알고 외웠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해요. 자, I는 뭐야? 나는, 내가 그런 얘기죠. 은는 이가 붙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I에 대해서? 주격. 왜? 주어의 자격, 주어의 역할 그런 얘기잖아. I, 나는, 내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my 하면 my, 나의죠. 왜? my book, 내 책, my bottle, 내 병, 내 물병, my cell phone, 내 핸드폰, my country, 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me는 뭘까? 잠깐 넘겨놓고 mine, 나의 것 이런 뜻이죠. 그 자체가.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그런 얘기죠.
근데 me는 어떻게 돼? me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요? me. 이게 제일 어려워요. me 어떻게 해석하죠? me. 고민해봅시다. me를 과연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자, 밑에는 영어 문장을 볼게요. Please give me a pen. 우리말로 어떻게 할까요? 의역하지 말고 단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Please 부탁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give 주세요. 그런 얘기도 주세요. 뭐? me a pen. 펜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me가 빠지잖아요. me. 나에게 나한테 펜 한 자루 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죠? Please give me a pen. 저한테 나에게 펜 한 자루 주세요. 그 얘기죠. 밑에 거 볼게요. Do you love me? 우리말로 어떻게 생각하죠? You, 네가 love me,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나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 얘기죠. 똑같이 me인데 왜 위에서는 나에게 였고 밑에는 나를 일까요? 단어가 하는데 뜻이 다를 수가 있네. 이렇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me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뜻과 누구누구을이라고 하는 뜻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에요. 보통은 누구누구에게를 가리키는 말이 첫 번째 목적격체 1목적격 혹은 3격이라고도 하고, 왜 주격, 수유격, 목적격 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3격이 된 거고, Do you love me처럼 나를 을로 해석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4격 혹은 제2목적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을 dative, accusative라고 하고 독일어는 dative, accusative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와 나를이 있어요. 독일어는 나에게를 쓸 때와 나를로 쓸 때 형태가 각각이 존재합니다. 별개로. 그런데 영어는 그게 합쳐진 꼴이 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영어에도 제1목적격 혹은 3격 그리고 제2목적격 혹은 4격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예요. 간목, 진목 막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형태가 똑같아 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give의 동사의 특징을 말해야 됩니다. give는 1번 뒤에 3격, 4격 순으로 오든지 4격, 3격 순으로 올 수 있는데 4격, 3격 순으로 오면 3격 앞에다 다른 전치사를 넣어준다. 무슨 말이냐? give me a pen 할 때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 펜을 주세요. 그런데 펜을 it으로 바꿔볼까요? give me it. 안 되죠. 안 돼요. it 하면 안 돼요. give it 해야 돼요. give it. 그리고 give it me도 안 돼요. 흔히 뭐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이렇게 하죠.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바로 그게 뭐냐면 me와 a pen 둘 다 대명사로 쓰게 되면 하나의 인칭대명사죠. 우리가 여기서 me와 it을 둘 다 아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모르는 대명사로 수학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치환한다 그러죠. x와 y라고 나볼게요. x와 y를 쓰면 give x, y. x에게 y를 주세요인데 yx로 바꾸면 y에게 x를 주세요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give a pen me 하면 어떻게 돼요? 펜에게 나를 주세요죠. 엄밀히 따지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냐면 대명사로 바꾸고 순서로 바꿔놓으면 give it 해버리면 to me 쓰게 되죠. give it to me. 그게 뭐냐면 원래 me는 뒤로 가서 4번 즉 목적격 제 두 번째 형식을 쓸 수 있어. 나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it 원래 뒤에 있던 4번이 앞으로 3번 자료 앞으로 갔고 내가 뒤로 밀려왔지만 의미상으로 누구누구에게입니다 라는 뜻으로 to를 붙여서 써준 거예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게 give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있고 목적어를 한 개만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목적어를 2개 필요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걸 각각을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아무도 안 하죠.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문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사격이 무슨 제 문장의 제 4형식, 3형식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동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로 외우고 공부하면 문장의 형식은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독일어는 여전히 다티프라고 하는 녀석, 누구누구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요. 항상은 아닙니다.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다티프라고 하는 녀석과 뭐뭐을로 해석되는 목적격 두 번째 형식인 아쿠사티프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1, 2, 3, 4격이죠. 각각 주격, 소유격, 목적격 1, 목적격 2, 1, 2, 3, 4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격이 다 정해져 있으면 격마다 의미가 다 정해져 있죠. 은는 이가 붙는 게 1격, 뭐뭐의가 붙는 게 소유격, 뭐뭐에게가 다티프 3격, 뭐뭐을들이 4격.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 2, 3, 4나 1, 3, 4, 2나 1, 4, 2, 3이든 뭐든 간에 섞어놔도 어때요? 의미가 통하죠. 의미가 통하지. 왜? 각각의 격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1격이, 즉 은는이가 붙는 주격이, 노미나티프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디가 있든 어쨌든 은는이가가 붙는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격이 정해졌으니까. 맞잖아요. 다티프, 누구누구에게라고 다 뜻이 정해져 버렸는데 걔가 위치를 바꾼다고 뜻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격이 정해져 있는 언어는 좋은 점이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왜? 어디다 갖다 놔도 기본적인 큰 전제 하에서, 대전제 하에서는 기본적인 틀에 한해서는 문장의 뜻이 달라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잘 보세요. give me a pen이다가 give a pen me 했죠. give a pen me. 물론 여기서 우리가 펜의 뜻도 알고 me의 뜻도 아니까 펜에게 나를 주세요가 아니고 나에게 펜을 주세요는 잘못 썼구나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영어는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격이라는 걸 영어에서 없애버리면서 격을 없애고 났더니 문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장의 위치를 지정해서 특정 위치에는 특정 값만 오도록 하자. 그래서 동사가 두 번째 반드시 오도록 하자. 그 다음에 목적어나 혹은 다른 어떤 거 오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어를 끄집어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예외로 도치구문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독일어는 혹은 유럽 언어는 도치구문이라는 걸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왜? 문장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면 돼. 나 오늘 밥 먹었어나 오늘 나 밥 먹었어나 의미 차이가 없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독일어는 격이 존재하고 그 격을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고통이 따르지만 대신에 그게 정착되고 나면 문장의 어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게 다양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독일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많고 복잡하니까 지금은 독일어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정도만 알고 가시라는 뜻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독일어는 격이 4개가 있고 그게 각각의 의미가 있으면서 그 격이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 틀을 외워야 되겠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그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기소개하기 복습을 한번 더 하고 끝내볼까요? 자, 제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어떻게 하죠? Mein Name ist Klaus. 그렇죠. 클라우스는 카 대문자로 써야 되고 그나마도요. 혹은 Ich bin Klaus 또는 Ich heiße Klaus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서울에 삽니다. Ich wohne in Seoul. wohne 스펠링 잘 기억하세요. Ich wohne in Seoul. 저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Ich komme가 아니라 Ich komme aus Frankreich. 프랑스니까 Ich komme aus
Frankreich. Frankreich 어떻게 쓰죠? 밑에 여기 있네요. Ich komme aus Frankreich.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제4강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독일어의 언어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5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일어 문법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격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쭉 보게 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강도 높게 공부를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시다가 어떤 형태로든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혹시나 구독하기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이 또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셔서 댓글도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가지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강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